중산간의 작은 마을 의귀리. 모처럼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을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총회 자리. 제5약 마을이 발견했다는 드릴 것을 상정합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마을의 역사책인 마을지 발간 문제가 상정되자 분위기가 조금은 험악해지네요. 이런 식으로 책 발간했으니까 절대는 저에게 고발해버렸어요. 계획적이에요. 사실 의귀리 마을 역사책은 이미 지난해 마무리됐습니다.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책 준비에만 4년이 걸렸죠. 하지만 내용을 두고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책은 1년째 창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무엇이 책 발간을 막은 걸까요? 그리고 그 4.3에 대한 멸치 따무시 담았다 해가지고 왜 그런 대로 서령 앞뒤가 분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말을 조립게 만들어 역사에 남을 책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소금이 있었습니까? 멸치 따무시 담았단 말이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제주 어느 마을에서나 그렇듯 여전한 논쟁거리인 4.3이 의귀리에서도 문제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마을의 역사책을 정리하면서 4.3을 뺄 수는 없는 노릇.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마을에도 된다고 은퇴했지만 그 후에 돈을 다 드리고 나왔으니까 3월 나눠주는 책 제목이냐 양상 필요없이 나왔길래 중산간에다 군대가 주둔했던 마을. 4.3의 피해도 컸습니다. 80여 명이 한꺼번에 학살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상화 주인을 가졌고 여기 양봉천 씨도 그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양봉천 씨는 이번 마을지 발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까발리고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는 60여 년 동안 우리 의귀리에는 세 부류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군경가족, 산사람이라는 그 북두가족, 양민가족 세 부류가 살고 있는데 60년이 흐르면서 그런 대로 깨맞추고 살고 있고 또 피와 살이 섞여가지고 사돈도 하고 다 얼기설기 해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향토지에다 그냥 막 실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다시 제4.3의 이길이의 폭풍이 불어닥치면 그 책임은 누게 지는 거예요? 잘 가꿔진 봉분과 묘비들. 어느 이름난 가문의 가족묘지처럼 생긴 이곳은 양봉천 씨의 한이 가득 서린 공간입니다. 65년 전 4.3 때 집단 학살된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48년도에 그 제주 그 4.3 사건이 나면서 그 의귀 초등학교에 그 군인이 주둔하면서 그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잡혀 들어온 그런 그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의 같이 있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그 남원에 내일이면 내려갈 건데 또 그 산 사람들의 그 전날 밤에 그 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교 그 동력밭에서 그 희생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난리를 피해 동굴과 산으로 피해 지냈던 사람들.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두 번의 이장을 거쳐 10년 전에야 이곳에 안장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식구가 한꺼번에 죽었어. 9세, 6세, 4세, 1세.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 유족이 적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 7식구 하지만 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한 사람도 유족이 없어. 그러면 2세, 3세 그런 아이들이 무슨 폭도냐 이거지. 안 그래? 아, 2, 3세가 무슨 놈의 저기 공산주의를 알고 민주주의를 알겠느냐 이거지. 이 사람들을 왜 갖다 다 죽여? 죽이는 이유가 뭐야? 그 신장로가 아니고 여긴 좁은 길이랐죠. 예, 소록길. 그리고 학교자들은 저 자리고 이게 바로 운동장, 여기가 운동장이라고. 학살이 벌어진 곳. 그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학교입니다. 그 자리까지 쫓아가는 거. 김명원 할아버지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돌아가셨고 현의 합장묘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65년 전 어머니 아버지와 도망 다녔던 그해 겨울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군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어머니와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20살에서 40살까지 요 정도 된 사람은 다 손가락질 까딱까딱 손가락질 하면 다 나오라는 거라.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나가더니만 나와가지고 그것도 시간도 없어요. 나와가지고 한 5분 좀 있으니까 5분 내지 10분은 안 됐을까. 5분 조금 더 있으니까 바로 요 밭에서 죽었으니까. 그래 막 총소리가 빡빡빡 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고 아까운 사람들 다 죽었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도 아차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비극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살 그의 품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동생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애가 울기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우는데 왜냐면 그 한반에 정말로 여러 수십 명의 애기 엄마가 있는데 재단 먹으면 못 얻어먹이고 주겠다는 게 지금도 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왜냐? 빨갱이 새끼다. 폭도 새끼다. 그러면서 누가 저단 먹으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 돼가지고 내 품에서 그 아이를 죽이고 참 왕고모님한테 이제 인계실적에 내 가슴은 녹아내려졌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부모님 돌아가신 거지만 내 동생 좀 너무나 수많은 4.3 유족들이 그렇듯 김할아버지도 한동안 제주를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돌아온 고향은 아문 줄 알았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놨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둔 이곳이 발굴조사 한 번 없이 도로로 변해가는 현실이 그저 허망할 뿐입니다. 왜 좀 그 4.3 때 먼 자리가 다 이 도로 그렇지 않으면 비행장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모르겠어요. 비행장에서도 그 많은 인원이 그 학살된 그 자리에도 비행장이 돼가지고 그 5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받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 눌러주고 여기도 이제 이 도로가 나누면 일로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더 한심스럽고요. 본격적인 4.3 진상규명이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 유족들은 이미 50년 넘게 가슴속에 분노와 체념을 가지고 살아온 뒤였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옅어지기는커녕 상처는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남은이 그때 있을 적에 그 애기 저탄 먹으면 먹여달라 할 적에 그 저탄 먹으면 안 줘가지고 뭐 할 적에 내가 실지가 그 사람들을 언제든 복수를 해도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하룻밤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경찰 아니면 군인 쫓아와가지고 날 잡으려고 하면 나는 피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밤새껏 그런 꿈만 꾸다가 좀 깨고 이러면서 그때 내가 안 죽기가 참 만분 다행이었어요. 지금까지 산 게 기적입니다. 아버지를 현의 합장묘에 모신 양봉천 씨. 그에겐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저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따라 씁니다.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을 뒤흔들었던 분노를 참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기르는 놈들 폭도 새끼 아니냐.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 상대방 우리 동료는 무심코 뱉은 말이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고. 또 내가 그 제일 처음 그 우리 4.3 유족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디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폭도 새끼들 하고 그러니까 같이 유족회 안 하겠다 말이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거는 좀 되게 끌어 만들어야 되겠고 속은 부글부글 끓지.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런 이거는. 성경을 따라 쓰기를 3년 3개월 하고도 16일. 20권이 넘는 공책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와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을 기록한 마을 지배포를 반대합니다. 이제야 겨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갈등의 씨앗이 되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 양민 가족이라든가 군경 가족이라든가 뭐 산사람 가족이라든가 그 세 부류가 그런 대로 그냥 끼어맞추고 짜집기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 다시 또 그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면은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금보다는 뭐 100년 후, 2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현 시대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을 때 해도 그걸 집필을 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꼭 이런 그 시기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거를 그냥 우리 향토지에다 그냥 막 실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다시 제2 4.3의 이 길이 폭풍이 불어닥치면 그 책임이 누구겠지? 마을총회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조금 불하게 경비가 되던더라도 그래서 제발 가서 원합니다. 책을 다시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뭐 그거 어떤 방법이 없고 표결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표결에 붙여봤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손도 안 하고 저 케이크 감정이 점점 격해집니다. 3시간을 훌쩍 넘긴 총회. 중재안이 나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마을이 좀 타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한 2, 3개월 이 책장 몇 건에서 이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한두 군데라도 나가 있으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마을은 제가 뒤쪽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의기리에서 태어나 감귤 농사만 30년이 넘은 박경수 씨. 감귤나무를 가꾸는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 마을지가 배포되면 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질까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 4.3 사건 전에 저희도 경찰관, 군인으로 왔다가 그 4.3 사건 지나서 경찰관을 했었는데, 경찰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고 제가 뭐 2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죠. 군경의 가족. 뒤늦게 알게 된 가족사에 언제나 마음이 불편했다는 박경수 씨. 나도 모르게 그런 다른 주민, 다른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제가 가족, 아버지 잃고 할아버지 잃은 가족들은 경찰관 가족이라서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선입감이 있죠, 아무래도. 박경수 씨의 아버지가 속했던 국군 2연대 이중대의 주둔지는 지금의 의기초등학교. 충청도 출신들이 많았던 부대는 대구와 여수를 거쳐 이곳에 왔습니다. 군대가 주둔했던 건 48년 12월. 그해 겨울, 그들은 제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이, 우리들은 이렇게 다 풀 다 탄 거 다 떠먹으려 뭐 있을 수도 없대. 우리 저 이 길에 들어가니까 그냥 돌담만 그냥 뻘겋게 있지 무슨 뭐 없어.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산사람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 나무반까지 막 그놈이 터널이 널려 들어오라고. 거기서는 1분도 안 걸렸지. 우리가 비상배치하는데 그건 무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만일 자고 있었다면 이건 전멸이지. 그선이 거기 이제 도지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려다 보니까는 그 돌담나무로 쫙 그런 게 엎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력부대야. 그게 어떻게 합니까? 쏘야지 여기다 대고서. 북쪽은 지금 다 절단 났으니까 그걸로 돌격대들 나가라고. 그래서 저기 있는 최수길 상사라고 그 사람이랑 이제 돌격대를 편성해가지고 그걸로 진입해서 양짝으로 갈라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날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던 거지. 그날 숨진 군인은 4명.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산사람들은 전멸했다고 전해집니다. 박경수 씨의 아버지도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2살 때 아버지를 잃은 경수 씨는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길거리에 나가면 나시는데 박중수 아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도 학교 다니면 계급은 아는 거 아니에요. 중사가 순경은 아니라는 거. 제가 기억엔 아버지는 순경했었다고 아는데 하면서 좀 물어보고 하면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의 존재를 찾기 시작한 것은 20대가 지나서였습니다. 뿌리를 찾겠다며 나섰지만 6번의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그저 사진으로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반가웠죠, 일단은. 그 재판하는 와중에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그대로예요. 저 고이 간직해서 했던데 그래갖고 저 이거 봐서 이 사진 보면서 아버지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는 기억하느냐, 확실하냐니까. 그걸 모르겠느냐, 나도 3년 동안은 같이 살았는데 하면서. 아버지와의 별다른 기억도 없는 그. 하지만 해마다 4.3이 돌아올 때면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그것이 그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뭡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남편은 군경 가족. 그럼 피해 본 사람은 가해자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는 친오빠가 사람으로 폭도들한테 피해를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큰오빠가. 오빠가 되신 분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서는 말지 같은 게 배부가 안 됩니다.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다 따지면. 그 말지 만들고 해서 그 뭐 경제적인 그런 거 따지기 전에 4.3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지 말 만들었지 공람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것 자체가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못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살아날 겁니까? 뭐 그 공비토벌하는 순경도 잡아다가 뭐 재판에 넣을 겁니까? 다시 만드는 거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거 대외도 관계없겠다 그런 있으면 보내는 거야. 하지만 책을 직접 만든 사람들 입장에선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이미 3차례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공람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마을지 편찬위원장을 맡았던 김도훈 씨는 마음이 많이 상한 듯 보입니다. 맨날 그 인신공격이나 하고 아자 쭉쭉하고 이렇게 되는 싸움은 아닙니다. 국정교과서도 틀리게 나옵니다. 책이라는 걸 완벽하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좀 그런 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예, 저 김도훈 의장님 분에 저 이제 보세요. 예, 김도훈 의장님, 저 한 가지 묻겠는데. 제가 사적 대화 많이 들어요. 뭘? 서른만은 얘기라서 졸발이니까 국민 종양이 하나의 예심 졸발하란 말이요. 4년이나 걸려서 책을 만들었지만 세상에 얼굴도 내밀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 몹시 답답한 모양입니다. 책을 개봉하는 시점에 저는 뭐 아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참 고집스럽게 그 책을 쓴 아이들의 그 친구들 앞에 제가 별 멀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그 지구력을 새로 정리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김도훈 씨의 아버지는 산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닥쳤던 비극의 시작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졌던 선거부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 청년 몇몇과 함께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서청단들이 계속 잡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남의 집에 뒤주 항아리에도 가서 숨었었고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솔직히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러나 부끄럽지도 않은데 난 솔직히 그런 마음이야. 아버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선거에 반대한 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산사람이었다는 것은 젊은 날의 그에겐 벗어날 수 없는 멍해였습니다. 연좌제에 묶여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섭섭함을 마음으로 표현해서 말해서 뭐예요?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모를 그 사적인 어떤 폭도 새끼다 이런 말도 듣고는 컸지만은 어쨌든 그 아버지 없어가지고 그 산 쪽에 있고 우리는 방공교육만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항상 마음에는 죄의식만 가지고 큰 소리 못 친 사람. 그렇게 큰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봐요. 어떤 다른 말로 무슨 말. 그러니까 난 딱 한 3가지로 표현해요. 억울하다, 따분하다, 진짜 따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 이번 마을지 편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놈은 그쪽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 거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써서 이 우리 4.3의 피해자 되신 분들도 너무 정직하게 썼다는 식. 그러니까 너무 까불렸다. 그러니까 치유 방법은 없고 까불렸다만 하는데 마을지라는 게 치유 방법까지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섭섭했죠. 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마을지의 4.3 문제를 정리한 사람은 김동윤 교수입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바로 그 현희합장묘 구묘역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있어서 거기 매일 놀이터 삼아서 놀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4.3 희생자 무덤이다 하는 걸 알게 되고 했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외할아버지는 희생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꼭 이념으로만 생각한다면은 한 분은 한 분은 이렇게 외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된 거지만은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고 마을에서 우리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사실 마을에서 이렇게 반발할지 예상치 못했다고 하네요. 마을에서 4.3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건 정말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굉장히 그거 조심해서 썼고 공람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내용으로 내놨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의 불씨가 되고 갈등 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대개의 좀 근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4.3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좀 약간 또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 하는 것이 그때 4.3 초기에 아니면 4.3 일어나기 직전에 마을 청년들이 시위를 주동하고 입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그것은 폭도마을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마을에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 젊은 층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이 4.3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예전에 반공교육을 받던 시대의 인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을에도 연좌제가 있었던 시절 빨갱이 마을로 몰렸던 의귀리. 4.3 초기부터 군경의 주목을 받았던 마을은 초토화 작전도 다른 마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수시로 들이닥친 군경은 마을 전체를 긴장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넋이 오름도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디 오름에 우리 4.3 사건 때 대가 3개를 세워놨정 하는데 제일 동력편이 것이 어디 이근방이과. 4.3이 터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 오름에 3개의 대나무를 세웠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높은 그 나무를 빗개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면 그 동쪽 깃대가 눕혀지고 서쪽 길로 올라오면 서쪽 깃대가 눕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 맞어. 아직도 마을 노인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넋이 오름을 바라봅니다. 세월은 민둥산이던 오름이 나무로 뒤덮일 만큼 흘렀지만 마을을 가득 채웠던 공포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부쩍 세워 있은 때는
평온한 상태고 또 눅져 있은 때는 경찰이나 군인이 올라온다고 그 소식을 알리는 거고 그렇게 좀 어린 때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과 겨울, 마을에서는 이유 없는 죽음들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리로 들어와가지고 세 사람이 들어서 군인 세 사람. 앞에 총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해가니까 빨갱이 아닙니다고 해가지고 사장님도 그냥 우리 아버지를 먼저 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나도 쏴달라고 하니까 채에 다 불을 지으니까 그 뭐 초집이니까 여기에도 그 덤불이라고 해가지고 마당에 그 검질 같은 건 다 깔아 있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홀랑 다 타서 딱 죽은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서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던 시절. 이유도 모른 채 세상과 이별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의귀리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산으로 내몰렸고 마을은 폭도 마을로 낙인 찍혔습니다. 300명이 넘는 희생들, 그리고 산사람과 국군의 충돌까지 벌어졌던 의귀리. 마을 안에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저 묻어두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비밀의 장소입니다. 여기 같은데 여기야. 여기에 여기 아니면 여길 거예요 아마. 여기 아니면 군의 주둔지를 습격했던 산사람들은 의귀리에서 그 주력 부대를 잃었습니다. 15명 남짓되는 산사람들의 시신은 마을에 버려졌고 3, 4년 뒤에 이곳에 매장됐습니다. 단가 2개 해가지고 가머니에 쌓아놨으니까 가머니를 작은 놔가지고 머리는 머리 쪽으로만 쭉 놓고 단가에 놓을 때부터 그 아랫배는 아랫배대로 이제 그 발 쪽에 있는 건 발 쪽에 있는 대로. 한 분은 키가 큰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어른들도 다 야 대치라고 하다 보신 분들이. 나는 뭐 처음 보니까 뭐 그 유구를 처음 보니까 난 그런 건 모르는데 어른들이. 산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위해 내려왔는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려하지 않는 삭제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화해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 그 속에서 여전히 숨죽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세상에 내보이기 싫다는 이 사람.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당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주무시는데 경찰 남원지서에서 4.3 사건과 연루됐다며 총을 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울담 넘어서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특별법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단지 산사람의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겐 더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특별법의 정신이 화해와 상생 그리고 국민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심사 기준만 보더라도 4.3 사건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 후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두 희생자로 인정한다는 법이었기 때문에 전부 희생자로 인정되고 화해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희생자로 결정됐지만 아버지만큼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4.3 평화공원에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위패들.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위패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결정되기 전에 전부 신고한 사람이면은 희생자 결정되기 전에 신고한 사람은 전부 위패를 설치했는데 희생자가 결정되니까 2007년인가 그때는 희생자 결정 안 된 사람과 초래한 사람은 위패를 다 내렸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위패가 내려졌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유족들한테 자세히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위령공원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버지 위패가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배심감 같은 것도 들고. 수천 명의 행방불명인들.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진 이들에게 세상에 왔던 흔적은 고작 이곳에 설치된 비석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작은 비석 하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진상규명만 보더라도 진상 규명된 것만 보더라도 4.3의 원인이라든지 당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투쟁한 이유 같은 건 뭐 그런 것이 없어요. 해방 공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다 바치고 그렇게 희생되었는가? 뭐 그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뭐 그저 몇 사람 주모자에 의해 일이 일어나서 분수 모르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하면 제주 4.3이 4.3다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의귀리 마을총회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들이 돌림노래처럼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반복되는 제주 4.3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일단 책을 배부하지 않고 마을에 열람하고 차후에 책을 재발견하는 방법을 원하고 잡고 마을이 가지발했다는 제명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서로서로 손을 맞잡으며 시작합니다. 노인회관에는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았고 청년들은 큰 절로 건강을 기원합니다. 산사람의 유족이 절을 받고 군경의 유족이 절을 하고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서로 손을 맞잡은 풍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펼쳐집니다. 모든 위기리민이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 산과 군이 술잔을 주고받고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덕담을 건넵니다. 양봉천 씨도 박경수 씨도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산사람의 유족들도 모두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한 해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현의 합장묘 유족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지 않은 유족이기에 모이면 반갑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시작은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 정권이 계속 바뀌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살아왔지만은 사실 2013년도 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데 사실 금년도부터는 계속 그 우리 평화재단이나 우리 4.3 사업소 또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그 유족들이 그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꼭 10년 전 아무렇게나 버려졌던 부모 형제의 시신을 번듯한 묘역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지원들이 이제 점차 끊겨갑니다. 적은 수의 유족들로 묘역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버거울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념관과 밝혀진 희생자 숫자, 국가의 사과와 이제는 누구나 이야기하는 화해와 상생이란 말도 더 이상 유족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는 그런 기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은 무슨 뭐 선거 때마다 뭐 4.3을 잘하겠다 어떻게 잘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그 4.3 공약은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며칠 전에도 그 우리 아버님 제사였습니다마는 제사 날만 돌아오면 이 사람들 말이지 유족들은 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거에 자기네들이 입신 출세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선거에 임하고 4.3을 잘내겠다 끝나고 나면 다 못 빨아라 하는 식으로 지나니까는 이것이 바로 슬프다 이겁니다. 봄을 목전에 앞둔 어느 날 양봉천 씨가 송룡이 꼴을 찾았습니다. 4.3 희생자 유족들의 입장에서 산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을 법한데 그는 이곳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사일이 바빠지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온 겁니다. 문득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누구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돌봐주는 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슬퍼지고 화해와 상생을 하려 그러면은 바로 이런 데부터 돌보고 했어야 그 화해와 상생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인쇄물로 뭐 인쇄해가지고 나눠주고 어떻게 말로만 했다고 해가지고 화해와 상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령을 내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이 없이 그저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학살자라는 이름의 낙인이 찍혀있는 현실은 남겨진 군경 유족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은 이루어졌지만 그뿐 유족들 스스로 앞길을 열어가야 하는 10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상황. 그리고 여전한 트라우마는 민간인 희생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역사에서 삭제된 채 화해의 손길조차 건네받지 못한 산사람의 유족들은 여전한 역사적 연좌제에 묶여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와 두려움, 억울함과 분노는 제각기 다른 듯 보이지만 한 몸처럼 얽혀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말은 참 흔해졌습니다. 4.3 특별법 이후 누구나 쉽게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과 화해하고 무엇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답을 찾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